과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과학의 양준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요, 새로운 강의죠. 이제 공유결합. 우리가 이온결합 공부하고 나서 이제 공유결합 공부하는데,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게시판에 Q&A하고 그 다음에 후기를 보다가 반드시 얘기할 게 있어서 또 하나 감동적인 사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강의에서는 제가 좀 훈훈한 얘기였고요. 지금 제가 사과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학생 이름은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 페이지 48 내신 실력 문제 2번 뭐냐면요, 화합물 조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X가 있고요. 그 가열했을 때 CO2하고 H2O가 나오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문제인데 CX 뭐 HY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O가 있으니까 OZ까지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써 있는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제가 화합물 조성 학교 선생님이 안 낸다고 공부하지 말라는데요, 선생님의 사과를 부탁드려요. 쏘리. 네, 사과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거 안 낼 거니까 공부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이건 수능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나오는데 학교마다 특성 때문에 우리 학생이 뭐 봤을 때 불편한 점이 있었겠죠. 자, 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쏘리. 예, 이렇게 사과글 올리라고 해서 올립니다. 전 시킨 대로 다 해요. 너희들이 이 강의 듣고 공부만 잘할 수 있다면, 즉 화학만 잘할 수 있다면 저는 뭐 할 거 다 해요. 그러니까 과도한 것만 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과거에는요, 제가 EBS 첫 회에 들어왔을 때 어떤 친구가 노래 불러주세요. 또 신입사원이니까 열의와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담당 PD님이 노래 부르래요. 그래서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청률 급락하고요, 뭐 클릭수 장난 아니게 떨어졌겠죠. 그래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과도한 것만 아니고, 이게 지금 어긋난 건데 뭐가 어긋났냐, 자기 학교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사과를 하십시오라고 하면 합니다. 하지만 말할 뻔했어. 강 누구 학생 수능 땐 꼭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학교 시험은 잠깐 접어두고 나중에 화학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 문제까지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자, 이제 공유결합 좀 볼게요. 공유결합. 또 강의하면서 재미난 사연이 있으면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공유결합 보실 때요, 일단은 학습 목표가 뭐냐, 바로 공유전자쌍과 전자의 관여에 대해서, 공유결합과 전자쌍이 아니라 공유결합과 전자 관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는요, 이온 결합할 때 전자가 관여한다 이런 말 나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의 형성을 할 때 그 원리 및 특징이 뭐냐. 자, 이온 결합 있죠. 이온 결합. 이온 결합했을 때 Na 플러스가 되고 Cl 마이너스 될 때요, 이거는 네온의 전자 배치, 얘는 알곤의 전자 배치와 같다 해서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붙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고체일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았지만 액체가 됐을 땐 통했다, 이런 내용이 특징이 있었죠. 해서 이 강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부, 2부. 지금은 1탄입니다. 1탄에서는 이 전기 분해하고요, 루이스 점이 어떻게 찍히는지를 쭉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재 156페이지 보시면요, 물의 전기 분해, 소량의 황산 나트륨을 넣어 녹인 물이 있습니다. 자, 소량의 황산 나트륨, 그럼 소량이란 얘기는요, 별 신경 쓰지 않겠다, 즉 양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넣었다 이거예요. 자, 이것도 되게 불편한 게요, 제가 대학 때 실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험 예비 보고서를 써요. 아마 대학 가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조교가, 야, 이번에 이런 실험을 할 거니까 써와라 라고 하면 도서관에 가죠. 가서 책을 꺼내서, 실험서를 꺼내서 레포트를 제출하는데 당시에 워드 프로세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다 손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그림은 복사해서 붙이는 겁니다. 이게 여학생들이 하는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남학생은 그 여학생 걸 받아서 이렇게 적는 거죠. 아니, 그 보고서가 그 보고서지. 그런데 괴물 같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2장이면 끝날 거를 6장, 7장 해가지고 까만 테이프 붙여가지고 표지 만들어서 딱 내면
내가 조교할 때도 그랬는데 이뻐 보이잖아요. 그 정이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내가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소량 혹은 약간, 다소 이런 말이 우리나라 책엔 써 있고요. 원수를 보게 되면 one, two drops라고 써 있어요. 딱 한두 방울. 야, 이게 다르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교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소량은 얼마큼 넣어요? 꿀밤을 맞은 적이 기억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는 너무 궁금했는데 실험을 하다 보면 그 약간 양, 소량, one, two drops, 즉 한두 방울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즉 실험의 본질은 뭐냐? 물을 전기분해하는 게 실험의 본질이지 황산 나트륨을 소량 넣은 건 본질이 아닙니다. 한데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한번 판서 한번 쭉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을 전기분해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는요 교과서를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강의를 구성했으니까 잘 보시고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자, 물이 있어요. 자, 물은 어떻게 생겼냐? 산소가 이렇게 있고요, 수소가 이렇게 있고, 수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각은 여기 몇 도냐? 104.5도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각이에요.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이렇게 있으니까 훗날 배울 거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전기분해는 뭐냐? 제 머릿속에, 제 이미지의 전기분해는 뭐냐면 전기를 집어넣어서 이 결합선을 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 번 더, 전기를 집어넣어서 여기를 찍찍 절단하였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제 스스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산소가 있죠? 수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몇인지 기억나세요? 와, 갑자기 전기 음성 나왔죠? F가 몇이었습니까? 4.0이죠. 그러면 한 칸 옆이니까 산소는 3.5가 되겠습니다. 자, 수소 몇이었어요? 2.1입니다. 기억해내야 됩니다. 이게 뭐냐? 3.5하고 2.1, 이 가운데에서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데 이 전자쌍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산소가 더 많이 끌고 간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지금 전자는 어디에 있느냐? 산소 쪽에 붙어 있다. 산소 쪽에 이렇게. 이거 하나는 수소 거고 이렇게. 수소의 전자가 산소 쪽에 끌려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를 싹 하고 절단한 거죠. 그러면 산소는 어떤 상태냐? 산소는요, 원래 있던 곳에서 수소의 전자가 두 개가 더 들어왔으므로 E-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H는 뭐냐? H는 플러스 1가가 되고 두 개가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자는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보세요. 이제 전기분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극이 있고 당연히 플러스 극이 있겠죠. 이거는 이온 결합과 똑같습니다. 분해하는 방식은. 자, 마이너스 극에서 막 오라고 하죠. 누굴 오라 그래요? 당연히 양이온이 끌려오겠죠. 그래서 이쪽에 EH 플러스가 끌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생각을. 그 다음에 플러스 그거 누굴 막 불러요? O2-를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잔 말이에요. 물론 이건 아닌 건 압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이 H 플러스에는 전자가 2몰이 들어가서 H2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수소기체 발생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O2-에서는 O가 되면서 전자가 두 개가 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전기 분해하면 O가 나오는 게 아니라 O2가 나오는 거예요. 즉 분자가 나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산소가 두 개 있으니까 여기도 2가 있는 거죠. 그럼 개수가 2가 되니까 나는 4가 되겠다. 아니, 같이 분해했으니까 너도 4로 맞춰준다면 나도 4가 되면서 2가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수소는 몇 몰? 2몰이 나오고요. 산소는 몇 몰? 1몰이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저는 제 머릿속에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의 기억은 뭐냐면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플러스 극에서 산소기체가 발생하는 게 전기분해고요. 몇 대 몇이냐? 2대 1의 부피비로 나온다. 혹은 몰수비로 나온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결국 이 내용을 암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정을 제가 쭉 얘기한 겁니다. 주목.
그러면 여러분들의 필기에는 요거 하나만 딱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뭡니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각색해 본 겁니다. 자, 우리가요 공부를 할 때는 일단은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IQ가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건 사실이죠. 이때 IQ가 좋은 사람은요 막 145, 150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하고 나하고 지금 학교에서 같이 경쟁하니?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월등히 좋은 애들은 나랑 달라. 나는 다른 생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IQ 검사할 때 제 IQ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검사했을 때는요 148이 나왔어요. 148. 어마무시했습니다. 우리 형이 156이 나왔습니다. 우리 집안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천재. 이게 언제냐면 여러분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은 주산학원이라고 있나 모르겠네. 저희 때는요 주산학원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래서 1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4원이요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산학원에서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불러요. 불러갖고 막 이런 거 시키는 거야. 나도 모르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이랑 같이 갔어요. 148, 156 나오고 내가 되게 화가 났어요. 내가 왜 우리 형보다 머리가 나쁘냐. 근데 멍청해 보이는데 우리 형이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부모님도요 이게 뭐 좋은 수단인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정시로 딱 했어요. 89예요. 89. 내가 깜짝 놀랐어요. 훈련받은 돌고래가 90일까지 올라간대요. 그럼 뭐야 내가 돌고래 이거 뭐 이렇게 튀어나오는 얘들보다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게 거짓이라는 얘기죠. 이게 거짓이고 이것도 거짓이겠죠. 100은 넘겠지 솔직히. 그런데요 저는 IQ가 89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 한 번 외우냐? 난 2번 외워야겠다. 안 외워져요. 야 나는 역시 89야. 3번 외워야지. 난 4번 외워야지. 나는 그 정도의 그 끈기는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머리가 좋고 나쁘고는 학습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더 큰 영향을 준 게 뭐냐면 노력이에요. 아니 칼칼라마 이거 외우는 게 쉽나요? 어렵죠. 만약에 어머님도 계신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딱 화학식이 써 있으면 보는 순간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과정일 뿐이고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외워준다면 끝났다. 이게 마이너스가 수소가 나오고 플러스가 산소가 나온다. 기체가 나온다. 분자가 나온다. 2대 1이다. 끝! 이거를 암기하는 거죠. 그쵸? 자, 이래도 모르겠다. 제가 방송 중에 이러면 안 되는데요.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그 트릭이라든지 이런 요령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기체 나온다고요? 예, 수소 기체가 나오죠. 자,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이 라인을 꽉 잡으세요. 그리고 꽉 눌러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맞죠? 수소. 끝. 됐죠? 한 번 더. 이해 못한 사람 많아요, 이게 지금. 이거 자꾸 꾹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너무 누르지 말고, 이렇게 누르다 보면 뭐가 나와요? H가 나온다. 그러면 수소다. 이렇게 외워도 괜찮죠? 됐어요? 이렇게 알려주면 이것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플러스 그게 뭐가 나와요? 동그라미,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수소 아니면 산소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 작업은 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아무것도 안 배웠다고 지금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물을 전기분해합니다. 물을 전기분해했을 때 뭐가 나온다? 수소가 나오고 산소가 나온다. 즉, 물이라고 하는 물질의 성분이 궁금한 거예요. 뭐가 있냐?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데 분해하면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나오게 되겠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H는 플러스 1가니까 이거 마이너스 극이구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나오는구나.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 기체가 나오는구나. 끝. 그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양적 관계를 배운 사람으로서 봤더니 화학식이 좀 어색하죠. 그쵸? 보세요 한번. H가 2개고 여기가 2개예요. 맞아요. O가 1개인데 O가 2개예요. 그래서 산소를 맞춰줘야겠죠. 개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쓰는 순간 이 학생은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전화 온다고요. 당신 노벨상 받으세요. 혹은 병원 갑시다. 라고 올 거예요. 왜냐? 개수를 맞춰야죠. 개수를. 2를.
하면 수소가 4개가 되니까 앞에 2를 붙이면서 2대 1의 몰수비로 나오게 되겠다. 여기까지입니다. 봤죠? 자, 그래서 전기 분해를 했을 때는 마이너스 극에서 뭐가 나온다? 수소가 나온다. 플러스 극에는 산소가 나온다. 이 정도. 몇 대 몇? 2대 1로 나온다. 이 정도가 기억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응급처치. H2O 보는 순간 이거 눌러주니까 이거 마이너스 극이구나. 아, 이거 플러스 극이구나. 그리고 2대 1이구나. 이렇게요. 숫자 2, 숫자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암기 포인트죠. 자, 암기라고 하는 거는요. 머리가 좋고 나쁨은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애들은 우리랑 경쟁 안 할 거니까. 내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걸 암기하던 간에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또 이런 것도 알려주면은 반에서 학교 와서 애들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EBS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생활에서 나한테 주변에 있는 모든 거를 이용해서 암기라는 거예요. 나만의 암기니까 누구한테 설명일 수 없죠. 제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솔직히 되게 창피했어요. 아니 선생이라고 돼가지고 나와서 원론과 이론을 알려줘야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또 기억에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울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외워주는데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바로 열정이에요. 내가 이 학원이나 학교 그 다음에 뭐 시설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에서 강의를 하면서 내 학생만큼은 반드시 전기분해를 알려주겠다라고 할 때 물의 전기분해는 자꾸 외워도 힘드니까 뭔가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개발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중간고사에서 만점 맞아야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말고사에서 전기활동 한번 해봐야겠는 걸 이제 이쯤 되면 내가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면 별 생각을 다해서 외우는 게 그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전기분해 이렇게 준비해 드렸고요. 그러면 조금 더 가서 이제 전기분해 내용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전기분해하는 거는요. 지금 배울 때는 쉬워 보이지만 사실상 상당히 잘 까먹고 어렵습니다. 자, 그림 좀 잠깐 보실래요? 그림 참 잘 나왔죠?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표현했을까? 자, 마이너스 극이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수소 기체 H2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플러스 극이죠? 뭐가 있어요? 산소 기체 O2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공간이 보이죠? 여기 공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간이 보이는데 이 공간이 2배예요. 2배. 2대 1입니다. 즉 기체 발생이 2대 1로 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좀 밑으로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극, 물 분자가 전자를 얻어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러프하게 얘기했고요. 플러스 극, 물 분자가 전자를 잃어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어렵죠. 해서 여기서 2H2O 화살표 2H2 더하기 O2 이 정도 양적 관계를 통해서 외워준다면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량의 황산 나트륨은 왜 넣느냐? 이유도 있어요. 자, 이유까지 알아둡시다. 자, 뭐냐면요. 순수한 물. 선생님 마음처럼 순수한 사람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이 아니라 순수한 물. 순수한 물은 사실상 전기가 안 통합니다. 전류가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황산 나트륨 Na2SO4를 넣어주면 이것들이 Na 플러스와 SO4 E-로 이온화가 됩니다. 해서 이들이 뭐 하는 거냐? 바로 전해질이에요. 전해질, 즉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보조 물질입니다. 이들이 있어야지만이 전류가 흘러가고 그래서 전기분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뭐냐? 바로 전해질의 역할 되겠습니다. 그래서 Na2SO4에다가 이렇게 컨닝 페이퍼 하나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들은요, 수소가 나오고 산소가 나오는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없다. 즉 전류만 흐르게 해줄 뿐이지 산소를 뭐 질소로 바꾼다거나 나트륨을 바꾼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수소가 나오거나 산소가 나오는 이 결과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없다고 얘기한 거고요. 대신 전류를 흐르게 해준다. 자, 거꾸로. 자, 이게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얘네들이 없으면 영향력이 있어요. 이게 뭐냐? 나오지가 않습니다. 즉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의 종류를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지 실험 자체에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흐르게 해서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 종류를 바꿀 수는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Na2SO4 말고요. 어떤 책에는 NaOH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건 뭡니까? 이것도 역시 전해질이에요. 지금 우리가 고2 과정에서는 전해질의 종류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해질의 역할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해질의 종류까지 궁금하시면 화학 2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철수라면요. 또 제가 아는 영이라면 실험할 때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넣기 때문에 물 외에 다른 게 들어갔다면 아하 전해질이구나. 거기까지가 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해질을 좀 공부했고 그 다음에 전기분해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전기분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결국 이 실험의 목적이 뭘까요? 바로 화학결합을 할 거예요. 화학결합을 하는데 그 중에 공유결합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물이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전기분해를 해서 성분 원소를 확인하는 걸 봤으니까 아, 결합에도 전자가 관여한다는 거를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공유결합과 전자. 자, 나오죠,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다. 이때는요, 수소 기체고 산소 기체입니다. 다시 한번 2대1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드릴게요. 즉,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수소와 산소의 공유결합. 공유결합 역시 이온결합과 마찬가지로 전자가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전기분해했을 때 얻어내는 결론이 되겠죠. 오케이? 전자가 관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공유결합의 형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때 수소 분자의 형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소 분자의 형성. 먼저 그림 보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수소 원자가 있어요. 원자 번호 1번이고 전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역시 같은 수소 원자가 있습니다. 둘이 쿵 하고 만나면요. 마치 얘들이 굉장히 친했던 것처럼 서로 전자를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거에서 나눠 먹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같이 갖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보니까 헬륨의 전자 배치와 똑같은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있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는데 전자가 최대 2개 들어갈 수 있는데 원래 하나 있었고 옆에 있는 수소 거랑 마치 지 것인 양 갖고 있다면 전자 배치가 역시 헬륨과 같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원자들끼리 자 이런 거 같은 종류의 원자들끼리 HH 결합한 수소 분자는 이온 결합과는 달리 이온 결합은 내 거 하나 다 뺏고 내 거 하나 다 뺏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2개의 전자를 서로 공유하여 분자를 형성한다. 이때 수소 원자는 헬륨 원자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만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수소죠? 전자가 하나 있었어요. 자, 오른쪽에도 전자가 하나 있는 수소가 있습니다. 이들이 만나죠. 어떻게 만나냐? 수소 내 거 하나 줄게, 네 거 하나 줘라 라고 이렇게 만나겠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원을 겹치면서 서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요. 수소 하나 쓰시고 라인 하나 그어요. 이렇게 걷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공유 결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때의 전자쌍이 뭐라고 하냐면 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유 전자쌍. 오케이? 자, 그러면 수소만 하느냐? 아니에요. 또 잘 보세요. F2도 마찬가지예요. F2. 자, F 원자 번호 몇 번이죠? 예, 원자 번호 9번. 플로린. 자, 원자가 전자 몇 개죠? 7개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방식을 이따 배울 겁니다. 자, 다른 F 한번 볼게요. 이웃한 것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으니까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F 이렇게도 씁니다. 자, 이런 결합 뭐라고 한다고요?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가사인가요? 좀 지났나요? 뭐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네 거 같은 뭐 그렇잖아요. 그런 거. 네 거 있냐 뭐 내 거 있는 것처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내 거 줬는데 얘 거 있네? 그래서 내 걸로 취한 거죠. 근데 바보가 내 것도 자기 거한테 바깥에 그 친구 거한테 간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냥 공유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거 같은 내 거인 양,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저거를 어떻게 기억 못하지? 또 아니 어떻게 걸그룹하고 뭐 아이돌 그룹 섞어놓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고 아버지들 잘 모르시잖아요. 너무 무시하지만 아버지들도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은 알았어요. 너무 많잖아 인간적으로. 한 3명, 4명 나와줘야죠. 너무 많잖아요. 하지만 저희 마음속에서는 더 그때 그 아이돌 가수는 아니지만 그 여자 가수들 뭐 요즘에 나오는 가수 그 좀 아줌마가 돼갖고 애기 키우는 방송이 나오더라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는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관심이 있으니까 또 자주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 거고 지금은 별로 기억이 안 나죠. 저는요 이게 관심이 많아요. 나는 기억나. 근데 왜 너는 기억 안 나냐고. 그래서 관심이 거의 공부의 한 50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다음 그림 보면서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갑자기 뭐지? 공유결합 물질인데요 비금속 원소가 있고 비금속 화합물이 있네요. 왜 갑자기 깜짝 놀랐냐? 이거 우리 화학 처음 시작할 때 뉴 탐스론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원소가 뭐니 화합물이 뭐니 혼합물이 뭐니 이럴 때 기억나십니까? 2강 정도에서 3강이나 그때 내용이 또 나옵니다. 보세요 한번. 제가 그때도요 공유결합 나오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아마도 제가 분자 얘기를 하면서 공유결합을 얘기했었습니다. 보세요. 분자가 뭐냐 할 때는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라고 얘기했고 이때 공유결합을 형성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공유결합은 뭐냐? 비금속과 비금속이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거네요. 아까 수소 그렇죠? 그러면 비금속 원소가 되는 건 뭐냐? 보세요 한번. H2 O(N)2 그렇죠? O2 F2 Cl2 Br2 I2 이렇게요. 혹은 O3 이렇게요. 자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호돈소죠. 호돈소. 비금속 톳 원소가 되는데 자 종류가 다 똑같죠. 짠짠짠짠. 그러면 이거는 이원자 분자입니다. 이원자 분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한다면 동종 즉 같은 종류의 이원자 분자가 되겠다. 이건 뭐죠? 3원자 분자죠. 3원자 분자가 되겠다. 이때 이들의 결합이 다 뭐라고요? 공유결합이라 이 말이에요. 즉 공유결합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분자 얘기할 때는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공유결합하여 그렇죠? 공유결합하여 라면 나오기 때문에 이때 쓰는 물질이구나 이야기구나. 또 화합물 기억납니까?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또 비금속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해서 HF, HCl, HBr, HI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H2O, NH3, CH4 등등등 이렇게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목! 잘 보세요. 이렇게 쭉 판설해주면요 누구나 다 화학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쓰면서 하나도 잊지 말아야지 하면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학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써가면서 또 뭐가 있지?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왜 안 써주지? 에이 부실한 강의 사과하세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는 뭐냐면요 여기를 암기하는 거죠. 이 원리 여기를 암기하고 이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쵸? 여기가 암기 포인트예요. 여기가 이해 포인트고. 그래서 암기와 이해 즉 외울 것과 이해할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뭐냐면 비금속 원소가 뭐냐? 그러면은 호돈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금속입니다 할 때 H2, N2, O2만 써도 그 다음에 나오면 비금속 맞네? 호돈소 맞네? 오케이 빙고 이렇게 가야죠. 그 다음에 화합물은 뭐냐? 화합물은 뭐였어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종류가 다른 게 반드시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그쵸? 이것도 이원자 분자죠. 이것도 이원자 분자인데 여기에는 뭐냐? 바로 이종. 자, 이종은 뭐야? 다를 이자죠. 그래서 종류가 다른 것끼리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합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원자 분자, 4원자 분자, 5원자 분자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 다시 한번 다지기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다시 한번 앞에 거 끌어와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해 주는 게 올바른 선택이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내용을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결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물 분자가 형성이 됩니다. 제가 전기분해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살짝쿵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자, 사실상 좀 더 정교한 그림이 있고요. 자, 그림 한번 크게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좁게 보지 마시고 크게 보시는데, OHH. 좋아요. 물 분자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산소가 있고요. 가장 바깥에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그래서 몇 개 비어있어요? 두 개가 비어있는 것을 이 전자가 와서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온 결합하고는 다르죠. 이온 결합은 아예 주는 건데 얘들은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어차피 산소는 전자를 10개를, 2개를 더 끌고 와서 네온에 배치가 되고, 헬륨은요, 잃은 게 아니고 산소한테 갖고 와서 각각 헬륨의 전자 배치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둡니다. 자, 주는 건 맞아요.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온 결합처럼 완전히 다 줘가지고 나 플러스야, 나 마이너스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아니고, 주긴 줬는데 전자가 산소 쪽에 끌려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이좋게 나눠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온 결합은요, 아예 뺏긴 거예요. 아예 뺏겼기 때문에 내가 양이온 된 거야. 나는 아예 뺏었기 때문에 내가 음이온 된 거야. 뭘 뺏었죠? 1번 전자, 2번 자전. 못 뺏었어요. 전자를 주고받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공유결합은 어떤 거냐면요, 아무튼 좀 가져오긴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완벽하게 뺏은 게 아니라 내 것인 양 갖고 왔단 말이지. 근데 나한테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것 뿐이지만, 그래, 우리는 공유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런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H2처럼 이렇게 보세요 한번. H2처럼 한가운데 딱 있잖아요. 이런 거를 무극성 공유 결합. 그런데 이거는 한쪽으로 끌려왔다면 극성 공유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 분자는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수소 원자는 산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여, 끌려간 건 사실이지만 공유하여 헬륨 원자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산소 원자는 2개의 수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여 네온 원자와 같은 배치를 한다. 이게 정답이죠. 자, 보겠습니다. 또 그러면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내어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이게 핵심이죠. 공유함으로써 형성되는 결합을 뭐라고 한다?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코발런트 본드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키워드 키포인트 볼게요. 전기분해 마이너스에서는 H2, 플러스에서는 O2가 발생하고 2대 1이고요. 전자가 관여한다. 공유결합 형성은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내어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공유함으로써 줄여서 뭐예요?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죠. 형성된다. 각 원자들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며 보다 안정해진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니? 그러면 안정해지려고 합니다.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또 어마무시한 거 한번 배워봅시다. 옥텟 룰, 옥텟 규칙. 지금 자꾸 뭐라 그랬어요? 비활성 기체 된다. 비활성 기체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 헬륨이 있고요. 네온의 배치가 있습니다. 알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뭡니까? 가장 바깥에 2개가 있는데 다 채워졌네요. 그렇죠? 이것도 가장 바깥에 8개가 있는데 역시 다 채워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채워지고 있죠? 다 채워지고 있으니까 나가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가? 전자가 나가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안 나가, 안 들어와. 그래서 반응성이 극히 적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죠.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활성 자체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비활성이라고 하고 비활성 기체입니다. 혹은 단원자 분자라고 하죠. 원자 하나가 분자를 이룬다 해서 단원자 분자 이런 말도 쓸 수 있으니까 좀 챙겨보자고요. 오케이. 자, 그럼 옥텟 규칙은 뭐냐? 이런 겁니다. 가장 바깥에를 이렇게 다 채우려고 하는 습성이에요. 이게 옥텟 규칙입니다. 한번 볼게요. 뭐라고 써있는지. 옥텟 규칙.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입니다. 보겠습니다. 주기율표의 18조 원소들은 서로 다른 원소와 결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반응성이 거의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들은 반응성이 매우 작으며 화학적으로 안정함으로 비활성 기체라고 한다. 왜 아예 없다고 하지 왜 매우 작다고 했을까요? 없는 줄 알았어요. 반응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시켜갖고 노벨상을 받은 게 최근 일이에요. 그래서 매우 작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활성체라고 하는데 비활성체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가 모두 채워져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다. 또 볼게요. 그래서 옥텟 규칙은 뭐냐? 헬륨을 제외한 비활성 기체는 가장 바깥 껍질에 8개의 전자를 가진다. 그래서 옥텟. 자, 여러분들 옥타가 뭐죠? 옥타? 8. 그쵸? 문어가 뭐예요? 문어. 그쵸? 그래서 옥타. 해서 8개의 배치를 가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야 옥토퍼스 아니야? 했더니 그때 악토퍼스 아니에요? 옥토나 악토나. 저희 때는 그렇게 외웠어요 다. 어디서 그냥. 우리 아버지는요 지금도 꼼푸따라 그래. 꼼푸따. 일본식 교육 받아가셔갖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죠 우리 아버지 때는. 그러니까 지금도 야 그 꼼푸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한테 예 그래야지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컴퓨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컴퓨터라고 써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컴퓨터라고 해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분들 세대는 그게 정답이었겠죠. 근데 저는 컴퓨터라고 하죠. 저희 아이들은요 컴퓨터라 그래요. 다르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또 제가 외국어 고등학교도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국제고등학교 강의하는데요. 뭐 하다가 신화 얘기하다가 막 힘센 뭐 하다가 야 그래도 지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막 웃어요. 웅성웅성해. 국제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왜 그래? 했더니 어떤 아이가 선생님 헤라클레스 아닌 것 같은데 헤라클레스 맞아 제일 힘이 세! 했더니 헐큘리스 아니에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음 그런 걸로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튼 옥토퍼스가 됐건 악토퍼스가 됐건 그 다음에 헐큘리스가 됐건 헤라클레스가 됐건 꼼푸따가 됐건 컴퓨터가 됐건 왜 이 얘기하죠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8개구나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억 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강의 쭉 듣다가 나중에 문어가 봤어요. 옥텟 규칙?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컴퓨터 보고 옥텟 규칙? 별걸 다 동원해서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결국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른 원자들도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또는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배치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원자들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와 같이 가장 바깥 껍질의 8개, 여기가 핵심이에요. 가장 바깥 껍질의 8개의 전자를 가져 안정화되려는 경향을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 가장 바깥에 전자가 하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얘가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가서 이걸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또 8개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을 테니까 차라리 이거를 날려버리고 다 젖었네. 잃어버리고 안쪽에서 전자가 8개가 있어서 옥텟 규칙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있었는데 날려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양이온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옥텟 규칙을 맞춰서 음이온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경우 다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옥텟 규칙은 참으로 중요하고 대단한 규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루이스 점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 시간에 걸쳐서 다음 시간과 같이 한번 얘기할 건데요. 자, 루이스의 전자점식 뭐냐면 우리가 공유결합을 이해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자, 원자과 전자수를 기억합니다. 원자과 전자수 18쪽이 없으니까 최외곽 전자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1쪽에는요 전자가 하나 있어요. 2쪽에는요 전자가 2개 있고요. 13쪽은 전자가 3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건 바로 뭡니까? 원자과 전자수. 14쪽은 4개가 있고요. 15쪽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16쪽은 하나, 둘, 셋, 넷, 5, 6. 17쪽은 하나, 둘, 셋, 넷, 5, 6, 7개가 있죠. 선생님 뭐 하세요? 자, 1쪽, 2쪽, 13, 14, 15, 16, 17에서 앞에 짤 다 뺍니다. 그럼 몇 개예요? 1, 2, 3, 4, 5, 6, 7이죠. 그쵸? 아시겠습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개수만 세는 거고요. 자, 원소 기호 X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전자를. 만약에 한 개다, 1족이다. 그럼 이것처럼 여기에다가 하나 빡. 자, 2족이다. 그러면 2개죠. 이때 가장 멀리 있는 곳에다가 하나 빡. 이렇게요. 됐습니까? 13족이면 또, 14족이면 딱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봤죠? 15족부터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가 더 있는 순간 어쩔 수 없이 겹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겹치는 걸 뭐라고 하냐? 비공유 전자 쌍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16쪽, 17쪽 다 채워주면 18쪽. 맞죠? 한 번 더 일로 와보겠습니다. X가 있는데 전자가 3개다 라고 하면 하나, 둘, 셋 이런 장난만 안 치면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 둘, 셋. 그렇죠? 이런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것도 안 되죠. 아니 전자가 서로 멀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요게 정상입니다. 오케이? 자, 4개다. 4개다. 하나, 둘, 셋, 넷.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스포츠 경기장 같잖아. 그렇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요. 맞습니까? 한 번 더. 질소 같은 경우는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어야 됩니다.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 한 쌍. 혹은 내가 이거를 돼지콧구멍이라고 하는데 이 돼지콧구멍이 보여야 돼요. 반드시. 산소는요. 하나, 둘, 셋, 넷, 5, 6. 아, 돼지콧구멍이 2개구나. 이런 식으로. 봤죠? 플로린은요. 하나, 둘, 셋, 넷, 5, 6, 7. 돼지콧구멍이 3개가 되겠습니다. 자, 비속어. 돼지콧구멍의 이름 뭡니까? 바로 비공유 전자 쌍이 되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것들의 전자쌍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걸 그려야 되고 그릴 수 있으면 나중에 분자 모양 할 때 정말 일사천리로 끝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머지 시간까지의 강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주기 원소화합물의 루이스 전자 점식.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무척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BeH2. 자, 그림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베릴륨이 몇 족이죠? 2족이죠. 2족이면 기본적으로 베릴륨에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요. 그리고 H2죠. 그럼 H는 뭡니까? 전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메워주는 거죠. 이렇게 채워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봤어요? 그 다음에 BF3의 경우는 붕소가 몇 족 원소죠? 13족 원소죠. 그래서 하나, 둘, 3개 이렇게요. 선생님, 하나, 둘, 셋 안 됩니까? 돼요. 선생님, 하나, 둘, 셋 안 됩니까? 이건 안 돼요.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빈 곳에다가 어떻게 돼요? F가 하나, 이렇게요. F가 하나, 이렇게요. F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대신 F는요, 하나, 둘, 셋, 넷, 5, 6, 7, 17쪽이니까.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5, 6, 7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5, 6, 7. 아무도 안 따라하죠. 제가 하나, 둘 하고 있으면 같이 넷, 5 해야 돼요, 원래. 근데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이게 쉬워 보이죠? 막상 그리라고 하면 잘 안 그려져요. 자, 중요합니다, 이제. CH4. 메테인. 정말 많이 나오죠, CH4. 자, 탄소가 중심에 있고요.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4방향이죠. 여기에 H가 붙어요. 자, 어떻게 붙을까요?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줘요. 그래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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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해서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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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이렇게요. 봤죠? 그러면 수소는요. 전자를 2개 다 갖고 와서 마치 자기가 채운 양 생각을 하겠죠. 근데 탄소는요. 원래 4개인데 수소 거에 4개를 다 갖고 와가지고 8개를 채웁니다.
그쵸? 무슨 규칙? 옥텟 규칙. 옥텟 규칙. 이걸 이루고 있습니다. 자, 결합을 했는데 옥텟이 안 맞았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자, 탄소 입장에서만 바라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수소 거를 5, 6, 7, 8개를 갖고 와서 나는 옥텟을 이뤘다. 이 얘기고요. 또 볼게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몇 개입니까?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소계 2개 더 들어와서 이 탄소만 본다면 총 4개가 들어오니까 몇 개예요? 6이 되겠죠. 그래서 다 찼으니까 가장 바깥 껍질에 몇 개 있어요? 8개가 있어서 역시 이렇게 전자 배치를 통해서 옥텟을 이룰 수가 있었고요. 전자의 총 개수가 몇 개예요? 2개, 8개가 총 10개죠? 총 10개니까 아하! 이거는 또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구나.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죠. 자, 하나 더 볼게요. 이제 NH3, 암모니아. 굉장히 유명한 선수죠. 자, 질소 보세요. 하나, 둘, 셋, 4개 해놓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겹치기 5개, 돼지코구멍. 자, 수소가 하나, 수소가 둘, 수소가 셋이 뭉쳤네요. 그래서 NH3구나. NH2면요, 이상한 거예요. 왜? 하나, 둘, 셋. 그쵸? 자, 그래서 역시 수소가 이렇게 자기 거, 자기 거, 자기 거가 있다면 질소는요, 야, 내 거 다야. 비공유 포함해서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무슨 규칙? 그렇지, 옥텟 규칙.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H2O 갑니다. 산소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있고요. 여기에 수소가 하나 이렇게 붙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수소. 그 다음에 산소 봅니다. 주목하세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뭡니까? 옥텟 규칙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마무리 질게요. 질소는요, 원래 1s2, 2s2, 2p에 몇 개입니까? 3였어요. 근데 수소가 3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더하기 3 해가지고 1s2, 2s2, 2p의 6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역시 네온의 전자 배치 갖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 마찬가지죠. 산소는요, 1s2, 2s2, 2p의 4였죠. 그런데 수소가 전자가 2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자, 이게 2p의 6가 되면서 역시 네온의 배치를 갖게 되겠고 가장 바깥에는 몇 개입니까? 8개가 되니까 옥텟 규칙을 이루고 있다. 옥텟 규칙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고요. 157페이지 사이드에 있죠. 자, 보시면요. 이런 그림들을 명확하게 그릴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실력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 상당히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울 때는 아, 이거 저거 어떻게 그리지? 막 점이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다음 강이에요. 다음 강을 같이 보시면 이게 탁 완결됩니다. 해서 다음 강까지 같이 보시면 단일, 2중, 3중 결합까지 다 같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 공유결합 2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